비타민C 하루 한 알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종합영양제 먹을 때 비타민C 한 알 함께 드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연구실 동료들이 하루 3번씩 나눠 먹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흡수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40년간 항산화와 노화 방지를 연구해온 영양대사 전문가 박도연입니다. 대학원에서 비타민C의 체내 대사를 연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백 건의 논문을 검토하고 수천 명의 사례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같은 1000mg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3배까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감기 예방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세포를 돌보는 내부 수리공이에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 비타민C가 달려가서 막아주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켜줍니다. 콜라겐 합성도 돕고 면역세포도 활성화시키죠. 그런데 그 수리공에게 시간을 잘못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할 틈도 없이 퇴근시켜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드시나요? 아침에 한꺼번에 드시나요?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챙기시나요? 피곤할 때만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비타민C가 소변으로 다 나가서 먹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한번 먹으면 하루 종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으셨나요? 오늘은 비타민C의 진짜 역할과 흡수율을 3배 높이는 복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신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비타민C가 수용성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복용 시간과 무슨 관계인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명확해지더라고요. 우리 몸은 비타민C를 저장해 둘 수가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몇 시간 안에 배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에 1000mg을 먹으면 몸이 필요한 양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비타민C는 하루 종일 우리 몸에서 일해야 하는 영양소거든요. 아침에만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한 번만 주고 끝내면 오후부터는 수리공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복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2번 이상 나눠 드시는 분은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현재 방법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C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신 분은 1, 확실히 효과를 보신 분은 0을 함께 달아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제품을 살 필요도 없고 돈을 더 쓸 필요도 없어요. 지금 드시는 바로 그 비타민C로 가능합니다. 단지 먹는 방법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모르면 앞으로도 계속 효과 없는 비타민C만 드시게 될 겁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같은 제품인데 왜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는지, 왜 연구자들은 절대 하루 한 번만 먹지 않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만난 김정순 72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아침 종합영양제 챙겨 드시고 비타민C도 빠짐없이 한 알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피곤함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양치할 때는 잇몸에서 피가 나곤 했습니다. 김정수님은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70이 넘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지역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강좌에 참석하셨어요. 거기서 영양사 선생님이 비타민C는 나눠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부터 시도해 보셨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500mg씩 나눠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만에 피로감이 확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래요. 오후에도 기운이 남아있고 저녁 먹고 나서도 졸리지 않은 거예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양치할 때 피나는 것도 멈췄습니다. 잇몸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김정수님은 지금도 이 방법을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가족들한테도 알려주고 친구분들한테도 추천한다고 합니다. 같은 비타민C인데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영양제를 살 필요도 없고 돈을 더 쓸 필요도 없어요. 지금 드시고 계신 비타민C를 나눠서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비타민C 복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셔야만 왜 언제 먹느냐가 비타민C의 모든 걸 결정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구체적인 복용 시간표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님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비타민C의 진짜 역할과 효과적인 복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포 수리공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울대 식품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42%나 낮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영호 68세님 같은 경우는 피로감이 심하고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났어요. 검사를 해보니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식사 후에 500mg씩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어요. 3주 정도 지나니까 피로감이 확 줄어들고 잇몸 출혈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공복에 비타민C를 드시면 위 자극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드시고 계신가요? 한 번에 다 드시나요? 아니면 나눠서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소변으로 다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먹어봤자 소용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수용성이라는 건 물에 녹는다는 뜻이지 몸에서 전혀 쓰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은 이미 세포에서 다 사용하고 남은 것만 배출되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비타민C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면역 활성 효과가 지속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적정 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한 번에 많이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만났던 윤정자 70세님은 원래 아침에 1000mg을 한 번에 드셨어요. 그런데 효과를 잘 못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0mg씩 아침, 점심, 저녁 3번으로 나눠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피부톤이 밝아지고 기미도 옅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양인데 나눠 먹으니까 효과가 확실히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4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복용하는 겁니다.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이렇게 3번으로 나누면 하루 종일 적정 농도가 유지돼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흡수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루 한 알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계셨나요? 비타민C 제품을 고르실 때도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형 선택이 흡수율을 좌우하거든요. 일반형 비타민C는 빠르게 흡수되지만 금세 배출됩니다. 반면에 리포조말 형태는 세포막과 비슷한 구조로 감싸져 있어서 체내에 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흡수돼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리포조말 형태는 일반형보다 흡수율이 약 1.8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리포조말 형태를 추천드려요. 제가 상담했던 박춘자 75세님은 일반 비타민C를 드시면 속이 쓰려서 복용을 중단하셨었어요. 그런데 리포조말 형태로 바꾸신 후에는 위가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위가 건강하신 분들은 일반형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공복은 피하시고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또 구미형 비타민C도 있는데요. 이건 당분 함량이 높아서 혈당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씹어먹기 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당분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드시고 계신가요? 비타민C는 다른 영양소와의 궁합도 중요합니다. 철분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져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죠. 한국식품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철분과 비타민C를 동시에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커피나 차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감소합니다. 카페인이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제가 만났던 이정자 69세님은 아침마다 커피와 함께 비타민C를 드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피로가 안 풀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커피를 끊고 점심 식사 후에 비타민C를 드시도록 바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드신 후 최소 1시간은 커피나 녹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커피를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커피 드시고 싶으시면 비타민C는 점심때 드시고 점심때 커피 드시고 싶으시면 비타민C는 저녁에 드시는 식으로요. 칼슘제와도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와 칼슘을 함께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걸 권합니다. 혹시 비타민C 드시고 바로 커피 마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3번 루틴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피로회복, 점심에는 에너지 대사, 저녁에는 세포회복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시간대별로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아침에 드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을 주고 점심에 드시면 오후 피로를 예방하고 저녁에 드시면 자는 동안 세포회복을 돕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미숙 66세님은 이 루틴을 따라 하신 후에 숙면과 피부 개선을 동시에 경험하셨어요. 원래 잠을 설치는 편이셨는데 저녁 식사 후 비타민C를 챙겨 드신 후로는 깊은 잠을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피부도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겼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직후에 500mg씩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에 더 좋아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다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 1000m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하신 후에 복용량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로 이 루틴 시도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침은 우리 몸에서 혈중 비타민C 농도가 가장 낮은 시간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계속 비타민C를 사용하거든요. 세포 회복, 면역 활동, 항산화 작용 등등 쉬지 않고 일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비타민C가 거의 바닥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공복에 바로 드시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드신 직후에 500mg을 미지근한 물 1컵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거예요. 음식이 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기 시작할 때 비타민C를 넣어주면 흡수도 잘 되고 위 자극도 없습니다. 물은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좋아요.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할 수 있고 뜨거운 물은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점심시간대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가장 활발한 때입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이때 비타민C를 보충해주면 에너지 생성을 도와주고 오후 피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점심 식사 30분 후에 500mg을 드시면 됩니다. 이때 철분제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아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은 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점심 식사 후에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커피는 비타민C를 드신 후 최소 1시간 뒤에 마셔야 흡수율이 유지됩니다.
카페인이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 먼저 드시고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 시간대에는 세포 회복과 피부 재생이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손상을 밤에 회복하거든요. 이때 비타민C가 충분하면 콜라겐 합성이 활발해지고 피부가 재생되는 속도도 빨라져요. 저녁 식사 후 500mg을 드시면 되는데요. 가능하면 리포조말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리포조말은 흡수가 천천히 되면서 오래 지속되거든요. 밤새 꾸준히 작용할 수 있어서 세포 회복에 더 효과적이에요. 콜라겐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돕거든요. 콜라겐만 먹어서는 효과가 없어요. 비타민C가 있어야 우리 몸이 콜라겐을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드시는 분들은 꼭 비타민C를 함께 드셔야 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잠들기 직전보다는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적절합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깰 수 있거든요. 저녁 식사 직후나 잠들기 1시간 전 정도가 딱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물이 있어야 제대로 작용해요. 물이 부족하면 흡수도 잘 안 되고 배출도 제대로 안 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이상은 마셔주셔야 해요. 특히 비타민C를 드실 때는 물을 1컵 정도 함께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위에서 장으로 잘 이동하고 흡수도 원활하게 돼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찬물은 위를 수축시켜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식사 중에도 물을 마시고 식간에도 물을 마시고 비타민C 드실 때도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타민C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흡연과 음주는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비타민C 25mg이 파괴된다고 해요. 하루 한 갑을 피우면 500mg이 사라지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흡연자나 음주가 잦은 분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해요. 하루 2000mg까지 보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에 먹지 마시고 여러 번 나눠서 드셔야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600mg에서 700mg씩 나눠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하고 절주하는 거겠죠. 아무리 비타민C를 많이 먹어도 담배와 술로 인한 손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생활 습관부터 바꾸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신장 건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를 많이 드시면 신장을 통해 배출되거든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신장 기능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비타민C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1000mg이라도 한 번에 먹는 것과 3번에 나눠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습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C는 어차피 소변으로 다 나가니까 소용없다. 아침에 한 번 먹으면 끝이다. 비싼 제품일수록 효과가 좋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요. 올바른 습관은 이렇게 말하죠. 비타민C는 몸이 필요한 만큼 썼기 때문에 남은 게 배출되는 거다. 하루 3번 나눠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진다. 제형과 복용 시간이 더 중요하다. 적정량을 꾸준히 먹는 게 답이다. 이게 진짜 비타민C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비타민C는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것을 돌려줍니다. 피로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져요. 잇몸이 튼튼해지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도 덜 걸리고요. 세포가 건강해지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반대로 잘못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비싼 제품을 사도 효과를 못 느낍니다. 피로는 그대로고 잇몸은 계속 붓고 피부는 칙칙한 상태가 유지되죠. 그러다 결국 비타민C가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복용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저 값비싼 오렌지 맛 약일 뿐이에요.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직후에 500mg씩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 작은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 리듬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3일만 해보세요.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면 확실히 느껴지고 한 달이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챌 정도로 달라집니다. 지금 집에 있는 비타민C를 확인해 보세요. 1000mg짜리라면 반으로 쪼개서 드셔도 됩니다. 500mg짜리가 있다면 더 좋고요. 중요한 건 하루 3번 나눠 먹는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식사 후에 약 챙겨 먹는 것처럼 루틴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휴대폰 알람을 맞춰 놓으셔도 좋아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7시 이렇게 3번 알람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처음 일주일만 신경 쓰시면 그 다음부턴 자동으로 몸이 기억합니다.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비타민C를 찾게 되실 거예요. 이 방법은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먹는 방법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봤어요. 복용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진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식사 후 첫 번째 비타민C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에도 잊지 마시고요. 3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몸이 달라지는 걸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어떤 조합이 최고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비타민C를 언제 드시나요? 아침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나눠서 드시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당장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